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메가랜드 제8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이전하였다. 사무소 이전하는 게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주민등록 옮기면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전출신고 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1번 강서구 간판을 철거할 필요 없다 했는데 사무소 이전하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옮겼으니까 강동구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리고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두 개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전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강동구로 옮겼으니까 강동구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강서구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 강동구청장에게 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으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협회인데요. 기역, 영리 목적 X입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 X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발기인은 300명이고요. 창립총회가 600명이죠. 틀리고 디귿은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이 아니라 20명이죠. 30명은 거래조무사업자 지정받을 때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창립총회는 20명입니다. 30명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인가받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에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도 있고 서울시 지부도 4개나 있습니다. 강서, 강동, 강북, 강남 4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만 4개 구가 아니라 4개 지부, 서울 경기도만 4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1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근거 자료 제시하면 됩니다. 쌍방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설명 위반하면 업무 정지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 업무 보정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업무 보정 관계 증서는 쌍방 교부입니다. 그리고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고 교부도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 1방에게만 하면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고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자,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5번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인데요. 1번 주거용 건축물 1의 서식에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내진설계, 내진능력은 1, 2의 서식 모두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사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맞습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6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맞습니다. 시군조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아니고요.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도배나 환경조건, 판매 의료시설, 교육시설, 비선호시설을 기재한 란이 없다. 비주거용의 경우 도배의 상태 없죠. 바닥면의 상태, 벽면 상태는 있는데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따라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은 있는데 판매 의료시설은 없습니다. 교육시설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모두 기재하는 란이 있죠. 4번 토지에 대한 확인설명서 3의 경우 입지조건란에는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주차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도대주, 도로, 대중교통 두 개만 대중교통 두 개만 있습니다. 3의 서식은 주차장 X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의 서식은 없습니다. 1의 서식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고 주차장은 기재한 란이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했죠. 법정서식, 표준서식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서에는 권리 이전 내용을 기재한다. 맞죠? 필요적 기재사항, 권리 이전 내용,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맞습니다. 4번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또는 X. 그 다음에 공동중개 1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지문은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긴 편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 직접거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의뢰인과 직접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맞습니다.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고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했는데 단속규정이니까 처벌은 하지만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거래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그 거래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입니다.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개업공개사가 돈 투자해가지고 그 땅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했으면 그 반반 나눠 먹어도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서 중개 의뢰인에는 중개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서 개업공개사가 경제공동체인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요거 판례는 모든 자금 지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 중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4번 아직 4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5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직접 거래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가 집 좀 구해주세요 하고 중개사무소 찾아왔는데 자기 건물을 소개하면 그건 직접 거래라서 안 됩니다.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인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피신고인, 신고당하는 사람. 3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종결 처리 가능한 것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서 종결할 수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매월 7일까지가 아니고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이 중개행위를 왜 구분하냐면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중개사고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즉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하고 다른 게 민법상은 개인재산을 빼앗아 와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으면 보전기관, 보험이나 공제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다 중개행위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임차 의뢰인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 망한다는 취지로서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 법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손해배상해야 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그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떼먹어도 그 역시 중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정보망은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의 X. 자, 그 다음에 2번은 20인이 아니고 30인이죠.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입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5번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그리고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문은 조금 긴 편이네요. 20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과 의뢰인 을은 을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유효기간 3개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인데 기억은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X죠. 5년 보존이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은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이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옳은 내용입니다. 리얼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면 계약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고요. 단지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가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갑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중개보수 지급하지 않고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중개보수 100%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